설마 저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것은 집, 돈, 인간관계까지 다 잃고 난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노년의 삶, 이제는 누구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삶의 경계를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평화롭게도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5가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들, 당신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협은 낯선 외부가 아니라 익숙한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한번 걸러내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눈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노후를 밝혀줄 작은 클릭입니다. 노후에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그 첫 번째, 냉정한 친척. 우리는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아픈 상처도 가족이 주더군요. 노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중 하나. 바로 냉정한 친척입니다. 70대 후반의 박 여사님은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자리 잡았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조카 A씨가 찾아왔습니다. 고모, 제가 지금 스타트업 하나 하고 있는데 투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어릴 때 부모 잃은 A씨를 안쓰럽게 여겨 학비도 보태주고 아들처럼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망설임도 없이 퇴직금 일부를 꺼내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곧 상장된다.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도 없고 연락도 점점 끊기더니 결국 A씨는 전화번호까지 바꿨죠. 회사는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요.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몇몇 친척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고모뿐만 아니라 사촌 이모, 외삼촌까지도 피해자였던 거죠. 이런 친척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쉽게 의심하지 않고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법적인 문서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사적인 감정은 그들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는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정의 평화도 깨지는 경우가 흔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가족이라도 돈은 문서로, 즉 차용증, 투자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법적 근거를 남기세요. 둘, 감정보다 절차를 꼭 챙기세요. 미안해서, 가족인데 라는 감정은 접어두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절차를 먼저 생각하세요. 셋, 내 집은 내 성입니다. 노후에 내 집은 마지막 안전지대입니다. 누구든 쉽게 들이지 마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냉정한 친척 앞에서는 물보다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엔 더 이상 누구의 책임도 질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지키는 관계만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두 번째, 낯선 친절한 사람.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파고드는
친절한 낯선 사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자신을 챙겨주고 친절한 말동무가 되어주니 의심 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외롭기는 했지만 평온한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6세 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로 하루 일과의 전부가 산책과 마트 다니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비슷한 연배의 여성 박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죠? 저도 혼자 살아서 말벗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서로 간단한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커피도 마시고 집 앞까지 함께 걷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생긴 벗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비도 오고 하길래 집에 들어오라고 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 씨는 몇 주 사이에 자기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아들이 있는데 연락도 안 해요.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그리고는 현금 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조심스레 말했죠. 이 할머니는 주저했지만 결국 줬습니다. 그 후론 점점 요구가 커졌고 가스가 끊겼다. 병원비가 없다. 심지어는 잠깐 며칠만 지내면 안 되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불안해졌고 자녀에게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박 씨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관계를 끊었지만 만약 더 늦었더라면 노후의 집이 안락한 쉼터가 아닌 감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노년기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그 친절이 진심일 거라 믿고 싶어지죠. 하지만 낯선 친절은 종종 계산된 접근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다음은 생활고 이야기로, 결국엔 경제적, 정서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예방책입니다. 하나, 새로운 사람은 최소 1년 이상 지켜봅니다. 겉으로 다정해도 진짜 사람은 시간이 걸려야 보입니다. 둘, 집엔 절대 들이지 마세요. 잠깐이라는 말은 언제나 길어집니다. 셋, 금전거래는 무조건 놓으라고 딱 자르세요.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외롭다고 해서 그 빈틈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면 공식적인 소모임, 지역 커뮤니티 혹은 자녀와의 대화로 채워보세요. 내 집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 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노후에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세 번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잠깐만 재워달라더니 몇 달째 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한 번 들이면 나가기 힘든 사람. 바로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연금으로 소소하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카의 아들이라는 30대 B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지금 일이 좀 꼬여서요. 며칠만 지낼 수 있을까요? 김 할아버지는 곤란했지만 한 핏줄이라는 생각에 그래 딱 일주일만이라며 집에 들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방에만 있고 곧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했던 B 씨.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고 먹고 또 자고 일은 안 구하고 방 청소 한 번, 설거지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냐?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당장 나가라고 하실 줄은 몰랐네요. 가족끼리 왜 그래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3개월 동안 전기세,
수도세, 식비까지 본인이 다 부담하며 살아야 했고, 그 사이 건강은 나빠졌고, 정서적으로도 지쳐만 갔습니다. 이후 자녀가 알고 나서 강제로 내보냈지만, 그 사이 잃은 평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합니다. 처음엔 잠깐 정말 미안하다면서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은 당신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본인이 편한 환경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의존하고 점점 요구가 늘어나죠. 이 경우 예방을 위한 방법은 하나, 도움은 선을 정하고 기한을 명확히 하세요. 며칠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정하세요. 둘, 조건 없이 절대 드리지 마세요. 밥은 각자, 생활비는 부담 등 합의된 규칙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셋, 불쌍해 보여도 거절은 단호하게 하세요. 당신의 연민은 그 사람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재료가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노후는 누군가를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지키는 시간입니다. 도움은 기회로 주되 책임은 그 사람 몫으로 남겨두세요. 내 집은 누군가의 도피처가 되어선 안 됩니다. 노후에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네 번째, 소문 잘 내는 사람. 그냥 잠깐 이야기한 건데 동네에선 제가 무슨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돼 있더군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72세 최 여사님은 억울함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렇듯 소문은 폭탄처럼 터지고 당신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입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Y씨가 인사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댁은 참 단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비슷한 나이대에다 외로움도 비슷했기에 최 여사님은 Y씨와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어느 날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다른 주민이 말을 걸어왔죠. 요즘 사모님 힘드시다면서요? 연금도 끊기고 아드님이 도와주는 것도 없다던데. 최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Y씨에게 요즘 물가가 올라서 좀 부담이 된다 정도만 말한 것이었는데 그게 아들이 용돈을 안 준다.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와전되어 단지 전체의 소문처럼 퍼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Y씨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자기랑 얼마나 친한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은근히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최 여사님은 불필요한 오해와 시선 때문에 외출도 꺼리게 됐고 집 안에서도 누군가 들을까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고 강하게 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주변의 시선과 평판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말을 할 때 살을 붙이거나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 얘긴 너만 알아야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하나, 개인사는 최소한만 말합니다. 특히 경제 상황, 가족 문제, 건강 이야기는 필수만 공유하세요. 둘, 말 많은 사람은 집 밖에서만 만나세요. 집은 내 사생활의 중심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정보가 퍼집니다. 셋, 남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세요. 아무리 듣는 게 재밌어도 그 대상이 언젠간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선 소설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정보의 절제가 지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거리도 가볍게 두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노후에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그 마지막 이익만 따지는 사람. 이건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겉으론 정중하지만 속으론 철저히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인 척 다가오지만 이익만 따지는 사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내 돈입니다. 저를 정말 아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저한테 남은 건 쓸모없는 보험 계약서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전에서 홀로 사는 74세 정 여사님은 몇 년 전 지역복지센터에서 알게 된 한 남성, D씨와 친해졌습니다. D씨는 40대 중반으로 늘 정 여사님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외로운 시간 속에서 D씨와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고 어느 날은 반찬까지 싸서 D씨에게 건넬 정도로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씨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보험 설계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처럼 자식들이 바쁜 분들을 위해 특별한 노후 상품이 나왔어요. 이거 어머님한테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정 여사님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차피 쓸 돈인데 연금으로 돌리면 좋지 않겠냐는 말에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4천만 원. 하지만 그 후로 D씨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정 여사님이 가입한 상품은 환급도 거의 안 되는 변액보험이었습니다. 그에게 속은 건 자신뿐만이 아니었고 동네 복지센터에서 알게 된 다른 노인 3명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감정과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어머님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다. 믿고 맡기시면 된다. 이런 말은 모두 판촉용 대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히 외로울수록 이런 말을 호의로 착각하고 마음을 열게 되죠. 이 유형은 노년을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 특히 예방수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투자나 보험 등은 자녀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제3자에게 한 번은 검토받으세요. 둘,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무조건 일단 모든 것을 멈추세요. 좋은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옵니다. 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 없습니다. 셋, 상대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걸 권할까? 먼저 생각하세요. 보통 그런 제안은 그 사람의 실적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돈은 단지 금액이 아니라 평생의 시간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걸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기회로 이용당할 이유가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절대 당신에게 급하게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은 절대 내 곁에 있어선 안 됩니다. 노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눈치 볼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람 때문에 얻는 따뜻함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평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 그 누구라도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일 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은 당신만의 성입니다. 그 문은 결코 쉽게 열려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지혜,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클릭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